매주 월요일 지난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를 전망해보는 먼데이 뉴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공식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인상 깊었던 이슈, 또 이번 주 또 기대되는 이슈 각각 어떤 게 있을까요? 공식 질문이 있고 비공식 질문이 네. 있는데 이게 공식 질문. 네. 지난주는 사실 이제 역시 이제 여러 일이 있는데 너무나 많죠. 국제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또 우리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네. 휴전 협상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등등등 뭐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네, 돌아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네, 트럼프가 돌아오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냐 뭐 이런 관심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내적으로는 우리는 단 하나의 키워드 아닙니까? 윤석열. 네, 이걸로 이제 점철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체포.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한 거 어떻게 되느냐 뭐 요런 걸로 쭉 온 거죠. 네. 이번 주도 네, 이 지난주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구속영장 어떻게 되느냐로 왔다면 이번 주에는 이렇게 넘어오면서 윤석열이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속이 됐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윤석열은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될 텐데 근데 공수처 조사는 안 받는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네. 그럼 공수처가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를 하나? 이제 요런 게 이제 좀 관심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가 일정 기간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검찰에 넘기기로 했잖아요. 네. 이제 이 10일하고 10일입니다. 그렇죠. 10일은 또 검찰에 넘기기로 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에는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어서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요거 어떻게 되느냐. 네. 그다음에 한 축에는 또 요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검을 처리를 했는데 국회에서 또 특검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넘어간 것인데 뭐 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네.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또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게 보고 공식적 이슈다 이 말이네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네. 공식적 질문과 공식적 답변.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 뭐 구속영장 발부도 발부지만 새벽에 있었던 일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지자들이 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했습니다. 저도 뭐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 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낮부터 뭐 집회가 열리고 네. 있었죠. 이 극우 시위대 그리고 윤석열의 구속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집회가 대규모로 이제 열리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앞에가 도로가 넓지 않습니다. 네. 네. 넓은 편은 아니에요. 뭐 광화문 이런 데처럼 뭐 넓은 그런 도로 아니란 뭐 말이죠. 앞에 마포경찰서 있고 그렇죠. 뭐 제가 거의 제가 자주 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넓진 않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 상당한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뭐 네. 상황이었는데 계속 이제 그런 집회가 이루어지다가 결국 이제 밤늦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습니까? 새벽에 즉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젊은 이 뭐 언론 표현으로는 2030에 해당하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이제 경찰이 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방심하고 있는 경찰 경력을 막 이제 밀면서 이 난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법원에. 네. 서부지법에 이제 뚫고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간판을 부수고 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지금 다 부셔버린 그런 상황인데 예. 이 보통 이렇게 뭐 법원 앞에서 뭐 경찰하고 실갱이를 벌이고 뭐 이런 일들은 있었어도 법원에 들어간 거는 제가 거의 처음이에요. 처음 보고 저도 처음 봅니다. 판사 사무실까지 지금 들어가서 7층에까지 올라가서 사무실 안에 한 명 다 찾아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판사 예. 사무실까지 판사 집무실에는 민감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건 기록들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 뭐 부수고 훼손하고 뭐 이런 지경을 만들고 뭐 그 과정을 또 이 영상 보시면은 다 보셨겠지만은 자기들 이 휴대폰으로 찍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 증거를 알아서 남겨줬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막 이제 연출한 것인데 경찰들이 이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저도 이제 뭐 운동권 출신이지만 감히 상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뭐 거리에서 뭐 과거에는 뭐 민중 총궐기라고 그러고 이런 집회를 할 때 경찰들이 뭐 이런 이 경찰들과 대치를 하고 이럴 때 보면은 보수 언론에서 네. 뭐 심하면 폭도라고 그러고 불법 시위 엄단해야 된다 그러고
뭐 외국에서는 경찰들이 발포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막 엄포를 놨거든요. 네. 누가 폭도고 무엇이 폭동입니까? 이게 폭동이고 그렇죠. 이게 폭도예요.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보수 언론이나 또 지금 여당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한데 네. 오늘 보니까 과연 형평성에 맞게 보도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어쨌든 예. 간에 그런 어떤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뭐 법원의 어떤 판단이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가서 습격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려 부수면 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런 태도야말로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지노선이 사안이다.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 서부지법 습격의 전조가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월담 같은 거 했었거든요. 그럴 때 경찰이 이제 월담한 지지자들 체포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훈방될 거다. 이 말했던 게 도화선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제 국민의힘을 네. 지지한다라고 내걸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이런 극우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논리나 이런 것들이 막 재생산하면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공유를 하고 있어요. 네. 윤석열 구속이나 또는 수사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라는 그 논리를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와중에 이제 뭐 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법원의 구속은 부당하니까 뚫고 하하. 들어가야 된다. 예. 이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하는 와중에 진짜 이제 어떤 젊은이들이 뚫고 월담을 해서 들어간 거죠. 예. 17명 정도가 이제 들어간 건데 거기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평소 그러한 커뮤니티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막 우리가 담을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경찰로부터 지금 체포될 것 같은데 또는 체포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메시지를 막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니까 저기 예. 윤상현 의원이 그거는 훈방이 될 거니까 석방이 될 거다. 예. 훈방이 될 거다. 그렇죠. 훈방 조치하고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 자기들이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또 커뮤니티에 올려요. 캡처해서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본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지금 담을 넘어가고 이런 행위를 해도 이런 것은 국민의힘에서 뒤를 봐주니까 여당에서 뒤를 봐주니까 경찰이 그냥 적당히 솜방망이 처벌하고 끝나겠구나. 용기를 얻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도 되는구나. 예. 그리고 심지어 넘어가서 깨도 되는구나. 이런 이제 용기를 얻은 거 아니냐. 네. 이런 평가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이걸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부추겼다라는 평가가 가능해지면은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사실은 단순 부추김이냐 뭔가 특정해서 범죄 의사를 야기시키냐에 따라서 교사죄도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어떤 저런 훈방 부분 즉 훈방보다는 좀 더 지시가 떨어져야 됩니다. 훈방 될 테니까 들어가라. 담 넘고 들어가서 좀 때려도 된다. 뭐 그렇게만 되면 사실은 교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데 훈방까지는 사실은 범죄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저항권 이런 걸 함부로 쓰는 것 같아요. 저항권이라는 건 뭐 다 알다시피 시민 불복종 아주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이렇게 폭도 시설하라고 저항권 주는 게 아니에요. 헌법 교과서에.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거는 네.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이 독재를 그렇죠. 하고 그렇게 돼야 있다. 돼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은 헌법이라든가 네. 또는 누가 봐도 이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위, 즉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그걸 막을 때 저항권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원래 이 나라를 같으면. 민주공화정 파괴해가지고 독재 체제로 돌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은 시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은 지금 국가기구도 다 장악되고 수사기관도 장악이 되고 군 뭐 이런 것도 다 장악이 돼서 네. 시민이 직접 싸우지 않으면 이것을 민주공화정으로 되돌릴 수가 없겠구나. 이럴 때 발동을 하는 것이지 법이 잘 돌아가서 네. 제대로 돌아가서 법치가 작동을 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구속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해서 법원을 때려 부수는 게 그게 국가저항권이 저항권 될 수가 아니거든요.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웃긴 게 뭘 하나씩 갖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써요 지금 다. 그렇죠. 예컨대 법률 조항 요만한 거 갖고 와가지고 트집 잡고 또 저항권이라는 걸 여기 쓰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오히려 이건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법원을 이런 식으로 때려 부수면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단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엄청난 건조물 그렇죠. 침입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치상, 뭐 어마어마한 그리고 범죄들이 오늘 됩니다. 혹시 뭐 소요죄, 네, 소유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내란 내란까지도 뭐 가능할 뭐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게 내란이고 소유죄입니다. 최소한 소유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형량 어느 정도 나옵니까? 10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년까지 나올 수 있다. 1년 이상 10년까지인데 하여튼 저는 구속 방침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들 일어날 수 있으니까 국가기관에서 엄벌해야 됩니다. 법은요. 뭐 눈물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정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엄벌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눈을 감고 정말 잘못했다는 사람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 하거든요. 윤석열 얘기긴 한데 지지자들한테 평화적 의사표현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 이게 폭력하지 마라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런 사정이 윤석열 본인에게는 전혀 유리하게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래 되면 헌법재판도 빨리 진행될 거고 본인이 나올 기회가 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존재 의의가 뭐겠습니까? 헌정수호거든요. 그러니까요. 헌법질서 수호. 그렇죠. 예.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텐데 윤석열이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지금까지의 법 절차가 다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네. 그것에 힘을 얻은 극우 유튜브들이 이 주장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 상황 때문에 그 논리가 마구 유포되어서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게 된 것이고 여당 의원들도 하나같이 야 이거 앞으로 이제 조기 재선을 치러야 될 텐데 이 극우 유튜브들이 하는 이게 다 부당하다는 논리를 우리가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활용해서 한번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게 윤석열에 대한 체포, 구속, 그다음에 수사가 다 부당하다 이게 커지는 바람에 지금 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런 사태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이 구속이 됐으면 여당의 태도가 지금 이제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끝까지 윤석열이 메시지 내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잡혀갈 때까지 무슨 편지 쓰고 영상 찍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어떤 윤석열의 말씀하신 편지라든가 이런 네. 거에도 이게 첫째 나에 대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다. 둘째 그리고 내가 계엄을 선포한 게 이유가 있다. 부정선거라든지 그다음에 야당의 어떤 뭐 이 중국과 북한과 연계된 어떠한 그러한 음모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당이 네. 이러한 윤석열의 태도와 선을 긋고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해야 그래야지 사실은 이 여당을 지지하는 어떤 큰 어떤 보수 세력이 그래 윤석열하고는 이제 결별하고 새로운 길을 찾자 이렇게 될 텐데 여당도 지금 윤석열에 사실상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당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폭력은 안 되지만 하지만 구속이 된 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잘못했다는 지금 태도거든요. 왜 이재명 대표는 왜 구속 안 시켰습니까? 뭐 이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얘기에 왜 이재명 석자를 안 넣으면은 얘기가 안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은. 근데 이런 태도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까지의 이런 행보 그리고 여당의 이런 행보 다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평화적으로 의사를 표명해 주십시오. 이게 요것만으로 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논리적 맞지 않다. 요거는 일종의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윤석열도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은 계속 왜 저렇게 할 거며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반복할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네. 첫째 용기가 없는 거죠. 네. 윤석열과 완전히 이제는 절연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구속까지 했는데. 그렇죠. 완전히 보수의 체질을 바꾸는 고통스러운 과정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첫째 그 용기가 없는 것이고 용기가 없다. 둘째 대선을 당장 치러야 되고 앞으로 그래도 이 지금 조직화돼 있는 이 극우 유튜브들의 편승해 갖고 가려면 요 윤석열과의 절연은 불가능하고 그러면 뭐만 계속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냐. 결국 하나만 남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민주당을 반대하자. 이재명을 반대하자. 이재명은 나쁘다. 민주당은 종북이다. 이것만 가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예. 그 얘기를 지금 몇 년을 들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언제까지 이 얘기만 할 겁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그 얘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그렇죠. 그걸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그렇죠. 먹히지도 않는 얘기를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한심한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구속된 날에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이 반려가 됐습니다. 검찰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간에는 기각됐나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찰이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해서 구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장을 청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청구를 해줘야 되는데 검찰 단계에서 이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경호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호를 할 이 대상도 없고 그리고 그동안 지은 죄라는 것은 경호를 하면서 일어난 일인데 경호 대상이 없어졌으니 재범의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등등의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이제 이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라는 논리로 이걸 반려를 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김성훈 차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소위 말하는 경호처 내 강경파라고 하는 이광우 본부장이라든지 본부장, 김신 그렇죠 등등 같은 논리로 다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질 것 같거든요. 실제 이광우 본부장은 지금 석방됐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이 이게 검찰에 청구해봐야 반려될 것이다라고 봐서.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냐가 의문인데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좀 납득하기 좀 어렵긴 한데 사실은 이것도 범죄에 해당하거든요. 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제 가장 제가 눈여겨 보는 거는 이 김성훈이가 지금 구치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에. 그래서 그 경호 부분을 검찰이 신경 써주고 있는 게 아니냐. 김성훈이 책임자니까. 윤석열을 경호하기 위해서 구치소로 갔다. 구치소에도 사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 감옥에서 누가 도망갈까 이러지만 경호, 신변 보고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기각을 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려를 한 거로. 그럼에도 사실 납득하기는 좀 어렵네요. 이 검찰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또 지금 눈에 띄는 게 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이 직접 본인 한 40여 분 자기가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비상입법기구 예컨대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 비상비 같은 거 예비비 다 빼라 이 문건 전달했는 거 사실은 중요하고 아마 판사가 질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썼나 잘 모르겠다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해요. 김용현한테 계속 뭔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네. 판사가 이게 영장실질심사라는 게 양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공수처 측에서는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 이걸 쫙 브리핑을 하는 것이고 네. 윤석열 측에서는 이런 이유로 나는 구속이 되면 안 된다. 쭉 얘기하는 건데 판사가 주도한 질문 딱 하나가 요거였다고 그럽니다. 요거예요. 예.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한테 당신이 쪽지를 줬는데 거기에 두 개가 써 있지 않았느냐. 하나 이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라. 둘째 국회 운영비 주지 마라. 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에다가 그 돈을 줘가지고 요거를 할 수 있게 해라. 그렇죠. 근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독재 체제로 갔을 때 입법부가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입법부는 이미 다 잡혀가고 없고 네. 그러면은 입법부를 대신할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거에 전두환의 국보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전두환의 국보위를 보면은 무슨 국보위 위원들을 선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전두환이 자기 맘대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임명하는 국회를 따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걸 하려고 했으면은 윤석열 측에 나는 평화적인 계엄을 하려고 한 거예요. 계엄을 잠깐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별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이제 깨지는 거죠. 정반대의 어떤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맞다면. 그래서 네. 판사가 이걸 딱 물어본 건데 네. 윤석열의 답변 취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난 잘 기억이 안 나요에 가까웠던 것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대목을 김용현이 썼나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첫 번째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두 번째 그 얘기가 써있다 할지라도 그 진지하게 쓴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래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김용현한테 지금 책임을 떠넘기면서 동시에 진지한 얘기 아니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떠넘기는 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지금. 포고령 베끼기 논란. 그렇죠. 네. 포고령도 사실 포고령 1호에 보면 네. 1호의 첫 번째 항목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치 활동을 일반적으로 다 금지시킨 거에 대해서 이게 원래는 내가 검토를 했지만 김용현 등이
이 과거의 사례를 베껴오는 과정에서 이 베껴오지 말아야 될 것까지 베껴와서 그것을 내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내가 뺐어야 되는데 뭐 이걸 잘 검토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고 그건 그냥 뭐 그렇게 된 것이다. 저기 잘못 뺏겨온 김용현의 사정인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떠넘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김용현 측에서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네. 다르게 또 반론했죠. 제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대목에서도 서로 싸우게 되면은 앞으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사법적으로도 이거는 서로에게 뭐 좋은 어떤 효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런 것도 나중에 가서는 형사적으로나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나 불리한 사정으로 이 어떤 고려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내란 관련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노상원 아기 보살인가요? 이 보살이 계엄 전날 밤까지 김영현 공간에 드나들었다. 이런 진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검찰 공소장에 보면 네. 지금 이제 국회 통해서 공개된 이 공소장을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 제가 이제 좀 비꼬아서 표현하면은 햄버거파 두목이다. 네, 제가 이렇게 햄버거 뭐 보살. 네. 왜냐하면 이분인 경우에는 퇴역 군인 아닙니까? 네.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 어쨌든 이 계엄의 비선 노릇을 하면서 햄버거 집에서 안산의 모 햄버거 집에서 네. 이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의 현역들 모아놓고서는 뭐 지시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계엄 전날 밤까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그 공간에 계속 드나들었다는 것이고 이 공소장 보면은 그때만 딱 드나든 게 아니라 계속 드나든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공간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리고 잘 보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에 갔다가 그 다음날 햄버거파를 소집을 합니다. 네. 그리고 햄버거파를 소집을 해서 뭔가를 하다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냐? 김용현에게 어떤 여러 가지 뭐 나름 김용현과 얘기를 하고 김용현에게 나름 하달도 받고 나는 자기가 그 하달 받은 걸 토대로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햄버거파들에게 그것을 공유를 하고 그리고 햄버거파 정보사들은 또 이게 어쨌든 정보사가 공식적으로 그 임무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정보사 내 비선을 만들어 갖고 정보를 지금 받은 거니까 네. 이 임무를 받은 거니까 그걸 자기들 또 계엄을 어떻게 해가지고 활용할 거냐 이걸 공유하고 요런 이제 흐름인 건데 또 어떤 걸 같이 봐야 되냐면 노상원 씨가 뭘 얘기를 합니까? 네. 선관위 가가지고 이 족치면 야구 방망이 얘기했었죠. 야구 방망이 뭐 케이블카 이런 걸로 족치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다 불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라는 어떤 뭐 일이 있는데 네. 그걸 다 실토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게 없어도 불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고문해서 가혹행위해서 방망이로 하면 그렇게 해석도 돼요. 그렇죠. 네. 꾸며내서라도 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누구로부터 그런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불게 만들겠다라는 게 어디까지 그런 공유가 된 거고 계획이 된 거냐 이런 거를 좀 이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어서 철저한 수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다. 수사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번 내란 관련해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공식 질문으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한 줄 평 또는 키워드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서 이제 여러 가지 네. 혼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정의 구현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 구현. 알겠습니다. 자, 먼데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